음,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에 합격하게 된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합격까지 이끌어주신 장성민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대학교까지 나온 중국인이고요. 한국에는 2019년에 통번역 대학원에 가려는 꿈을 안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2019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1차로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떠한 정보도 없었고 어떠한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시험을 보러 갔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1차로 불합격의 쓴맛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다들 통번역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는 학원에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도 4월 달에 이제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월 달부터 저의 총 학원 생활은 8개월 정도였습니다. 이제 시험과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전 1차 시험은 이제 테이킹과 논술이고 2차 시험은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1차, 2차 시험을 포함해서 외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다 똑같겠지만 단어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어의 양을 늘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어에 대해서 저희 공부 방법을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공부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저는 그날 수업 시간에 몰랐던 단어들을 정리를 해서 그 단어들을 그날 전부 외우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이제 혼자서 모든 단어를 정리를 100개, 200개가 거의 되는 단어를 정리하려 보니 너무 힘들었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같이 스터디를 하는 스터디원들과 이제 인터넷에서 공유 시트를 만들어서 그 시트에 자신이 분배받은 할당량을 업로드하는 식으로 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함께 단어장을 만들어서 그 단어장을 공유를 하고 그 단어장을 이제 지하철이나 뭐 화장실을 갈 때라도 보는 방식으로 단어를 외웠습니다. 이제 그 단어장을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런 형식으로 생겼는데요. 이제 여기에 단어를 이렇게 업로드해서 그날 단어를 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프린팅해서 볼 수도 있고 시시각각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1차 시험 테이킹인데요. 테이킹은 아무래도 저는 왜 테이킹 시험을 1차에서 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테이킹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문자를 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하면 좋아질 거야 그냥 이렇게 답장이 와서 그냥 연습만이 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와서 보니 진짜 연습만이 살 길이고 연습으로 이제 자신이 테이킹 노하우를 쌓아야만이 테이킹은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스터디원들과 월, 수, 금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테이킹 스터디를 했고요. 그 시간 동안은 시험 시간과 똑같이 1시간을 지켜서 한 종, 중한 각각 30분씩 테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테이킹을 같은 조 스터디원과 나누어서
바꾸어서 서로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 스터디 멤버에게 중국어로 피드백을 해줬고, 이제 한국인 스터디 member는 저한테 이제 한국어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지를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 한국어를 그분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되게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저희 한국어가 많이 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논술도 이제 주 1회씩 한 편씩 꼭 썼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중한 논술을 썼다면 그 다음 주에는 한중을 쓰는 형식으로 썼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이 주제를 주시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3시간, 4시간씩 쓰기도 했어요. 저는 성격이 워낙 꼼꼼하고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찾아보고 나서 이제 써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짜 꼼꼼하게 모든 자료를 서치를 하고 그 서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논술을 쓰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겨두고 나서는 이제 제가 서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논술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30분 안에 한 편의 문장을 써내야 하기 때문에 바탕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바탕 지식을 위해서는 이제 꾸준한 지식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구독하거나 평소에 아침에 뉴스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사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평소의 지식들을 많이 늘려놔야만이 축적해야만이 자신만의 이견을 담을 수 있는 논술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을 떠서 아침에 학원을 가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에 무조건 한국어 뉴스를 틀어서 들었고요. 지하철에서는 이제 웨이버를 통해서 그날 중국에서 발생한 이슈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각종 어플을 통해서 그날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신문을 구독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2차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2차 시험은 시역과 자유 문답으로 주어지는데요. 이제 시역은 한중, 중한으로 시역을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지를 보고 나서 2분 동안 자유 스피치를 하는 것인데요. 시역은 평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매일 하기 때문에 크게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중간에 끊기거나 이러한 습관들만 제대로 고친다면은 큰 문제가 될 건 없고요.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2분 스피치였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주어진 스토리를 읽고 대답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스토리가 워낙에 길고 읽는 과정에서 그 뜻을 이제 파악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 된 스토리를 읽고 나서 그거를 이제 그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종이장을 엎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는 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준비된 종이장을 엎고 나서 일단은 입이라도 열자라는 마음으로 그 중국어로 된 이야기를 한국어로 약간 번역 아닌 요약 같은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 내용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자신감 있게 큰 목소리로 아이 컨택도 해가면서 그 뜻을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아이 컨택을 하다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반응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흐뭇해 하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조금 안심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1차, 2차 시험에 대한 것과 공부 방법은 설명이 끝났고요.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면, 저는 사실 시험장에서 집까지 왕복 4시간, 편도 2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2시간 동안 시험장까지 가면은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할 것 같아서 이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근처에 호텔을 잡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대해서도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슬럼프가 없으면 제일 좋은 거긴 하겠지만, 저는 7월, 8월에 슬럼프를 겪었고,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행착오도 많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7월, 8월쯤, 7월 말, 8월 초쯤에 슬럼프가 오면서 처음에는 슬럼프라고 느끼지도 못하다가 사람이 너무 한없이 이제 촉 처지고 공부도 더 이상 하기 싫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슬럼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 때 이제 부모님한테 털어놓기도 하고 한바탕 크게 울고 나서 분출을 하고 나니까 좀 괜찮아져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 스터디원은 아침 일찍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 방법은 저랑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때문에 공부 방법도 자신에게 제일 맞는 공부 방법을 해야만이 길고 오래도록 꾸준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횡설수설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통번역대학원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성민의 통번역 중국어